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홍 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얼마 전에 창신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고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정말 아주 오래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께 세밀하면서도 두터운 복지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건 정말 그분들께는 그냥 생명이구나, 생사의 문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복지 정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선별적 복지 확대 등 임기 내 총 266조 원에 가까운 복지 확대를 약속을 했죠. 그런데 복지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감세를 주장하고 국채 증가 억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결국은 들어오는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동시에 또 나가는 돈은 또 늘리겠다? 이게 서로 상충돼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하는 거고요. 기존 복지 지출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표가 안 되는 계층에 대한 복지부터 줄여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분야에 정통한 기재부 출신의 차관을 이 보건을 담당하는 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깊은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달라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맡기려는 저는 대통령의 의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목표로 차관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런 우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 재정 지출 관리를 목표로 쭉 해오셨어요. 기재부 출신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기재부 출신의 관료 관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복지부 관점과 충돌하지 않을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예고한 상태고요. 또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부 예산이 하고 있는 만큼 삭감의 칼날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차관님. 네. 그런데 이런 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에는 기재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을 했고, 또 2차관은 원래 보건의료 담당,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의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담당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복지를 잘 알고 그래서 복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지켜낼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언론은 물론이거니고요. 복지부 내에서도 심지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관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의 끝나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저는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관님께서 복지부에 오셨으니까요. 이제 기재부 식구가 아니라 복지부 식구입니다. 기재부 출신의 장점을 살려서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기재부를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설득을 하셔서 지켜내 주시고 또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액을 하는 역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또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올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복지 예산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에서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을 보면 제1번이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내역을 보면 재량 지출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지 지출의 경우는 대부분 의무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고 다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부 차관 1차관으로 왔다고 해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복지부 가족으로서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선 그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그다음에 촘촘한 지원을 이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 한편 일자리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약속과 기회를 잘 지키시길 바라고 네. 꼼꼼하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